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7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관저 정치, 또 이 식사 정치, 만찬 정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고 또 정치인들끼리 또 그 자리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식사 정치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과거 대통령들도 청와대 안에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나왔죠. 청와대 안에서 관저 정치를 상당히 즐겨했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가면은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또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경내에 저쪽 그 비서실장 간사와 통하는 그쪽 쪽에 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저 정치를 즐겨했는데, 만찬 정치를 즐겨했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좀 예외였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이 관저나 아니면은 그 특별한 다른 청와대 경내에 있는 그 장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각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주로 또 특히 저녁에는 이 정치권이나 주로 여당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또 술도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민심도 듣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주가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저가 없어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 자택에서,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만찬 정치, 관저 정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주변에서 간혹 이렇게 가볍게 한잔을 했다, 이런 말들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을 불러서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용산 관저에 얼마 전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관저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관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이 통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인력,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을 쓰는 용인술이 좀 변한 것 아닌가, 관저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런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디바이더 앤 롤, 그래서 분할 통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즐겨 사용했던 용인술이죠. 분할 통치. 2인자를 두지 않고 대신 각 그 밑에 있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분할 통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저의 첫 손님은 그때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다, 이렇게 알려졌고, 두 번째 손님이 그제 밤에 비대위 위원장,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원내대표단이 이 두 번째 손님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아니다, 비대위보다 만찬 정치에 먼저 참여한 그룹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친윤 비대위와 원내대표단보다 친윤계 의원들이 이 비대위 회동보다 앞서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했다. 이런 그 보도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한 수요일쯤에, 지난주입니다.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이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지금 비대위는 부부 동반이 아니었죠. 김건희 여사만, 대통령 쪽에서 김건희 여사만 잠시 참석을 했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였는데, 친윤계와는 부부 동반을 했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준석이 그 전에 갈라치기를 하면서 윤핵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사람들이죠. 원조 친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곁에 있었던 그 친윤들이 부부 동반으로 국민의힘 공식 지도부 만찬 전에 만찬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2호다. 그러면은 지도부는 3호가 되겠죠. 1호가 빈살만이고, 그 파이낸셜 뉴스의 그 취재에 따르면은 이 만찬에서, 친윤계 의원들과 만찬에서 자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누구를 당대표로 뽑을 것인가. 그것을 친윤들과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정리에, 그러니까 주자들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국회의원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 4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경선을 치를 때부터 최측근이죠. 친윤, 원조 친윤입니다. 그러다가, 이준석 사태 논란도 있고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조기 사퇴를 했고 또 장제원 의원도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죠. 어쨌든 어제가 아니고 그때 그 수요일을 전후한 그 만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향후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를 했는데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는데 차기 당대표 그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겠죠. 제2의 이준석 사태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오갔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경원, 김기현 이런 그 예비 주자들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당대표 경선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 뛰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그때 공동정부를 위해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어제 수요일 날 참석을 한 그 장제원 의원이 이 후보 단일화 정권을 쥐고 만나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 당에 들어오면은 후보 단일화 하고 나서 당에 들어오면은 당에 안착하는데 우리가 돕겠다. 친윤계가 돕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또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동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됐을 수가 있죠. 자기 당 전당대회를 너무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자, 이런 그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이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은 해주지 않지만 파이낸셜 뉴스가 복수로부터 이런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친윤과 이 투톱 비대위원장 정진석 그리고 조영 원내대표 갈등설이 있었죠. 그때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조호영 원내대표인데 김은혜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리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 필담을 나눴다가 퇴장을 당한 것을 놓고 그 장제원 의원이 조호영 의원에게 공격을 막 퍼부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의 핵심 측근 2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퇴장을 시키느냐. 당의 핵심 측근 아니죠. 대통령의 핵심 참모 2사람을 어떻게 퇴장을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고, 또 이번에 그 이태원 관련 국정조사를 할 때도 이 친윤 쪽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였죠. 그렇지만 그 친윤계 쪽에서는 그 의원총회도 불참을 하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그래서 이 친윤 원조 친윤과 이쪽 그 비대위 그리고 원내대표 사이에 당의 공식 투톱 정진석 그 주호용 이 라인과 이쪽에 장제원 권성동 이 라인이 서로 갈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친윤 쪽을 먼저 간저로 불렀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 일단 친윤의 무게를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부 만찬, 그러니까 정진석 주호영이 참석한 지도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2사람 정진석 주호영을 서로 끌어안으면서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마음도 털어놨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도부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디바이드 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 것 아닌가. 금요일 날 만찬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지도부 만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은 호적상으로 60년씩 동갑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실제 나이가 한 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59년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선배님 이렇게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서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만찬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토요일은 휴일인데 뭐하러 일찍 가시냐, 좀 더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만류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만찬이 6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200분간 이어졌다. 이 만찬주로 맥주를 한 잔씩 마셨다. 왼쪽에 주호영, 오른쪽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배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호칭을 깍듯하게 선배님 이렇게 말하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국기수 선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포옹도 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가짜뉴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술자리에서 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이렇게, 첼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나는 동백 아가씨가 무슨 노래인지 가사도 모른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새벽 4시까지 같이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원래 2차 술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관저 정치, 이 만찬 정치, 식사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더 소통을 강화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용인술이 이번에 처음에 이 선보인 용인술이 관저 정치를 하면서 선보인 용인술이 디바이드 앤 롤, 분할 통치였다. 박정희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쫓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 윤석열의 귀한 이런 말씀을 들었죠. 여러 가지 강한 이 메시지를 내놓고 실제로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만찬을 하고 또 간저 정치로 민심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정 방향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